첫 번째 경기 안산 그리너스 대 부산 아이파크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안산은 4-1-4-1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루안을 원톱에 두고 강수일과 사라이바가 측면에서 넓은 전개를 시도한다. 하지만 전방에서 루안이 고립되는 장면이 잦고 중원에서의 볼 연결과 전진 패스의 속도감이 떨어져 공격 흐름이 단조롭고, 강수일과 사라이바의 돌파는 위협적이지만 크로스 마무리의 정확도가 낮으며 중원과 수비라인 간 간격 조절에도 애를 먹고 있고, 수비 전환 속도가 느려 후반 들어 실점이 많아지는 경향이 강하다. 부산은 3-4-3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곤잘로, 발레로, 임민혁의 3톱 전개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발레로는 침투 타이밍과 연계 플레이 모두에 능하며 임민혁은 사이드 돌파와 크로스 제공 능력이 안정적이며, 중앙 미드필더들은 세컨볼 대응과 2차 침투에서도 강점을 보이고 있고 전체적인 조직력이 매우 유기적으로 유지되고 있고, 후반전 전개 속도가 더 올라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밀리는 팀을 상대로 강한 마무리 능력을 발휘하는 팀이다. 안산은 홈 이점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경기 운영에서 허점이 지속되고 있으며 특히 중원 수비 간격과 체력 저하 문제가 크고, 부산은 3톱의 연계와 빠른 침투, 후반 압박 강화까지 더해지며 실전 흐름을 완전히 가져올 수 있는 구조고, 전체적으로 부산의 완성도 높은 전개가 빛을 발할 수 있는 경기다. 두 번째 경기 제주 SKFC 대 포항 스틸러스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제주는 4-3-3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유리 조나탄, 남태희, 유인수가 전방에서 활약하는 공격 중심 구성을 운영한다. 유리 조나탄은 제공권과 위치 선정에 능하고, 남태희는 볼 배급과 드리블 연결에서 핵심 축이며, 유인수는 좌우를 넓게 활용하는 침투로 수비 라인을 흔들 수 있는 자원이지만 체력 의존도가 높은 스타일이며, 가장 큰 문제는 주중 FA컵 원정을 위해 부천까지 비행 이동을 소화한 직후라 체력적인 피로 누적이 매우 큰 상태고, 특히 중원과 수비 라인의 복귀 속도가 눈에 띄게 떨어지고 있으며 후반 집중력 붕괴가 뚜렷하게 드러나는 흐름이다. 포항은 4-2-3-1 포메이션을 중심으로 이호재가 최전방에 서고 준잉효와 홍윤상이 이선에서 공격을 지원하는 구조고, 이호재는 공중볼 경합 능력이 좋고 준잉효는 패스 타이밍과 공간 활용이 우수하며, 홍윤상은 중거리와 빠른 측면 전개가 강점이며, 특히 이선 라인의 유기적인 움직임이 잘 맞아떨어지고 있으며 중원 압박과 세컨볼 싸움에서도 우위를 가져오는 경향이 뚜렷하고, 수비 라인도 탄탄하게 정비된 상태며 실점 억제력 역시 최근 경기에서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제주는 FA컵 원정 이후 피로가 누적되어 수비 집중력과 전개 완성도 모두 저하된 상태고, 반면 포항은 조직적인 압박과 유기적인 이선 전개로 경기 흐름을 가져올 수 있는 전술적 준비가 충분하고, 전체적인 체력 활용도와 실전 대응력을 감안하면 포항이 우세를 확보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세 번째 경기 전북 현대 대 대구FC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전북은 4-3-3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콤파뇨, 전진우, 김진규가 전방을 구성하며 넓은 전개와 패스 중심의 점유율 축구를 전개한다. 콤파뇨는 문전압 결정력은 뛰어나지만 최근 수비 집중 견제에 고립되는 장면이 잦고, 전진우와 김진규도 전개 흐름에 들쑥날쑥한 기복이 존재한다. 전체적으로 측면 전개는 안정적이나 상대가 라인을 내리고 버티는 구조에는 득점 기회 창출이 저하되는 경향이 있고, 중원 압박은 강하지만 경기 후반 들어 템포가 떨어지면서 전방 압박이 느슨해지는 흐름도 나타난다. 대구는 3-4-3 포메이션을 사용하며 정치인 세징야 라마스 3톱이 전방을 구성한다. 세징야는 탈압박과 패스 타이밍 조절에서 큰 강점을 갖고 있으며, 라마스는 중거리와 공간 창출이 뛰어난 자원이며, 정치인은 전방에서의 연계 플레이에 능하며 제공권도 보유하고 있고, 가장 큰 변수는 박창현 감독 사퇴 이후 서동원 감독 대행 체제로 전환되었으면 전술보다는 선수단의 결속력과 정신적 집중력 상승이 주된 동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고, 불안 요소는 여전히 전개 템포가 느리고 수비 뒷공간 커버에서 불안한 모습을 보인다는 점이다. 전북은 점유율과 전방 압박은 유지되나 마무리 단계에서 일관된 전개가 부족한 상황이며, 대구는 감독 교체 이후 선수단 결속력이 상승하며 경기력에서 새로운 에너지가 형성될 수 있고, 공격과 수비 모두에서 완벽한 우위가 나타나기 어려운 구조로 전체적인 경기 흐름은 무승부로 흘러갈 가능성이 가장 높다. 네 번째 경기 충남 아산 대 전남 드래곤즈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충남 아산은 4-2-3-1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강민규를 최전방에 세우고 아담과 미사키가 이선에서 공격을 조율한다. 강민규는 침투 타이밍과 제공권에서 강점을 보이지만 이선과의 연계가 일정하지 않아 고립되는 장면이 잦고, 아담은 탈압박과 전진 패스는 좋은 편이나 마무리의 정교함은 부족하고, 미사키 역시 돌파 이후 크로스 완성도에 기복이 있고, 수비 전환은 빠르지만 공격 전개 속도가 늦어 득점으로 이어지는 흐름을 끊기는 경우가 많다. 전남은 5-3-2 포메이션을 중심으로 호난과 발디비아가 전방에서의 연계와 침투를 담당하며 알베르티가 중원에서 중심축을 형성한다. 호난은 움직임은 활발하지만 페널티 박스 내 마무리에서 집중력이 떨어지고 있고,
알베르티는 볼 배급과 압박 저항에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상대 강한 압박에는 불안한 측면도 보인다. 수비 라인은 5명의 구조로 안정적이지만 중원과의 간격이 벌어질 때 세컨볼 대응이 약해지는 장면이 있다. 충남 아산과 전남은 모두 수비 조직력이 우수하지만 전개 속도와 마무리 퀄리티에서 공통적인 답답함을 보이고 있고, 공격 흐름이 제한된 상태에서 득점이 쉽지 않은 구조이며 중원 교착 상황에서 주도권을 확실히 잡을 팀도 부재하며, 전체적인 흐름을 감안할 때 이 경기는 승부를 가르지 못한 채 무승부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 5번째 경기 경남FC 대 김포FC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경남은 4-2-3-1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카릴 을 원톱에 두고 폰세카와 해난이 2선에서 공격을 조율한다. 카릴 은 피지컬과 위치 선정이 좋지만 고립되는 빈도가 높고 측면 지원이 늦어 마무리 단계까지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고, 폰세카는 전진 성향이 강한 플레이메이커지만 수비 전환 시 압박 가담이 늦어 중원에서 공간을 내주는 장면이 반복된다. 또한 측면 풀백의 전진성이 강한 만큼 뒷공간 커버가 느려 빠른 전환 전개를 상대할 때 수비 불안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김포는 3-5-2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루이스와 조성준이 전방에서 빠르게 침투하며 무르노가 중원에서 안정적인 볼 배급과 압박을 주도하고 있고, 루이스는 제공권과 몸싸움에서 강점을 보이며 조성준은 측면으로 벌려주는 움직임으로 공간을 열어준다. 무르노는 활동량이 매우 풍부하고 상대의 느린 전환 타이밍을 집요하게 공략하며 탈압박 능력도 뛰어나며, 수비 라인은 300으로 구성되어 있어 중앙 수비 집중력이 높고 특히 후반 들어 수비 응집력이 오히려 올라가는 팀 특성을 보인다. 경남은 높은 점유율을 가져가는 구조지만 중원 압박 대응과 수비 커버 능력에서 반복적인 불안 요소가 누적되고 있고, 반면 김포는 실리 중심의 역습 전개와 후반 집중력 유지 능력을 통해 경기 흐름을 주도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하고 있고, 전체적인 흐름상 김포가 조직력과 템포 활용을 통해 상대 수비를 흔들며 승점을 확보할 가능성이 높다.